싸가지 없던 동서가 그날 처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니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가 무릎을 꿇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미워하면서도 결국 불쌍해지는 존재입니다. 이곳은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는 채널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62살 김영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형님, 올해는 좀 늦게 갈 것 같아요. 문자가 왔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국을 끓이다 말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동서주란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영상 찍는 날이라서요. 머리도 해야 하고 조명 세팅도 있어서요. 아버님, 케이크는 불 끄기 전에 갈게요 하트. 문자 끝에 하트가 유난히 얄미웠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라는 늘 이랬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가족 행사마다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쁘다, 일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러면서도 늦게라도 오는 모습을 보이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마치 와주는 것만으로도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주란의 집은 영자네 큰 집에서 정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주란에게 큰 집은 언제나 멀고 귀찮은 곳이었습니다. 영자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을 봐왔으니까요. 주란은 한 번도 일찍 온 적이 없었습니다. 준비를 돕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다 차려진 상에 앉기만 했습니다. 영자는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 추석도 그랬습니다. 주란은 오후 5시에 왔습니다. 차례상은 새벽부터 준비한 거였는데요. 주란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손톱 새로 했거든요. 설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영자 혼자 10명 분량의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라는 옆에서 웃으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추석 명절 브이로그라면서요. 자기는 손톱 하나 다치지 않고 영자의 고생은 콘텐츠가 됐습니다. 엄마, 작은 엄마 또 늦게 온대요? 딸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맨날 그러네. 형편 좋다고 사람을 우습게 아는 거 아니에요? 쉿, 할아버지 들으시겠다. 영자는 딸을 말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란을 예뻐했습니다. 젊고 예쁘고 말을 잘하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영자처럼 묵묵히 일만 하는 큰 며느리보다 훨씬 상큼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주란은 늘 시아버지 앞에서만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안 보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영자는 지난달 일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영자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새벽에 미역국을 끓여 가져가고 빨래를 하고 간병을 했습니다. 주라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퇴원하는 날 주란이 나타났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아버님 건강하셔야죠. 주란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영자의 한 달 간병보다 주란의 과일 바구니 하나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그날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니까요. 주라는 결혼 초부터 달랐습니다. 시집 온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김치 못 담가요. 요즘 시대에 누가 김치를 담가요? 사 먹으면 되는데.
영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도 영자가 혼자 담갔습니다. 주란 못 가지요. 주란은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받아갔습니다. 심지어 김치가 짜다고 불평도 했습니다. 형님, 이거 좀 짠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이 짠 거 못 먹거든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김치를 다시 담갔습니다. 덜 짜게요. 주라는 그제야 만족했습니다. 이번 건 괜찮네요. 형님, 감사해요. 하지만 그 감사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였습니다. 주라는 영자를 고맙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큰 집 며느리가 작은 집을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설날도 그랬습니다. 떡국을 끓이는데 주란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형님, 저희 떡국엔 고기 좀 더 넣어주세요. 저희 남편이 고기 많은 거 좋아해요.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란은 그걸 보고 나갔습니다. 영자는 주란네 그릇에만 고기를 더 넣었습니다. 자기 그릇에서 덜어서요. 영자의 떡국엔 고기가 2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라는 남편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승진했어요. 연봉도 많이 올랐고요. 형님, 아주버님은 요즘 어때요? 그 말엔 은근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의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승진도 느렸고 연봉도 많지 않았습니다. 주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차 바꾼대요. 외제차로요. 형님네도 바꾸세요. 영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차를 바꿀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주라는 그 반응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영자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주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삼켰습니다. 싸가지 없다는 말도 버릇 없다는 말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그냥 견뎠습니다. 큰 며느리니까요.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참기만 해요? 한 번쯤은 말해도 되잖아요. 말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더 불편해질 뿐이야.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랬습니다. 불편함을 피하려면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는요. 영자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주란이었습니다. 형님, 혹시 케이크 주문했어요? 제가 예쁜 거 알거든요. 다음부턴 제가 주문해 줄게요. 형님 센스는 좀 그렇잖아요, 하. 영자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주란은 끝까지 주란이었습니다. 케이크 하나 준비 안 하면서 남이 준비한 건 평가했습니다. 영자는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이제 곧 주란이 올 겁니다. 늦게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겁니다. 영자는 그걸 또 지켜볼 겁니다. 웃으면서요. 그게 큰 며느리의 삶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영자는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주란을 위한 국이었습니다. 영자는 늘 주란목도 챙겼습니다. 10년 동안요. 주란은 그걸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생신상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주란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오후 6시가 넘어서도 주란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상을 바라봤습니다. 음식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형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막 나가려고요. 주란에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영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란은 영자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통보만 할 뿐이었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주란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음식을 다시 데웠습니다.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주란이 아직이냐? 네, 아버님. 곧 온대요. 에이, 기다리다 배고프네. 먼저 먹을까? 아버님 생신인데 다 같이 먹어야죠. 영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다들 배가 고팠습니다. 주란 때문에요. 밤 8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주란이었습니다. 영자는 주란을 봤습니다. 주란은 화려했습니다. 짙은 메이크업에 붉은 립스틱, 반짝이는 귀걸이, 손에는 작은 카메라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생신 선물은 없었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늦어서 죄송해요. 주란은 환하게 웃으며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느라 고생했지. 에이, 무슨 고생이에요. 촬영이 좀 길어져서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주란은 영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일주일 전에 본 것처럼 가볍게요. 사실 2달 만이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와, 배고프지? 아, 저 촬영장에서 좀 먹었어요. 괜찮아요. 주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는데 주란은 이미 배를 채우고 온 거였습니다. 그럼 왜 기다리게 했을까요? 영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주란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형님, 상 예쁘다. 잠깐 촬영해도 되죠? 촬영? 영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주란은 벌써 일어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시댁 큰집 생신상 브이로그예요. 시청자들이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주란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허락도 없이 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각도, 저 각도, 위에서, 옆에서 영자가 몇 시간 걸려 만든 음식들을 몇 초 만에 자기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허허 웃었습니다. 이건 방송용이냐? 그럼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아버님. 주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참, 변하긴 많이도 변했네.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란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주란은 계속 촬영에만 집중했습니다. 형님, 이 갈비찜 좀 가운데로 옮겨도 돼요? 구도가 안 나오거든요. 주란은 영자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접시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물도 옮기고 전도 옮기고 과일도 옮겼습니다. 영자가 정성스럽게 배치한 상을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아, 형님 여기 좀 비켜주실래요? 그림자지거든요. 주란은 영자를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영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지켜보다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작은엄마, 할아버지 배고프신데요. 이제 그만 찍고 드세요. 아, 잠깐만. 주란은 수진의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찍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도 포즈를 요구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아서 생신 케이크 보고 웃어주세요.
네, 좋아요. 완벽해요. 주라는 한참 동안 찍었습니다. 10분이 넘게 찍었습니다. 모두가 배고픈데도 주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콘텐츠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주라는 만족스럽게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하다. 이거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아요. 형님 덕분이네요. 주라는 영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사할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란도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찍은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란아,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내려놔라.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주란은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습관이에요. 하지만 몇 분 후 주란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라는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이 갈비찜 레시피 좀 알려줘요. 영상에 넣으려고요. 주란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레시피? 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형님이 만든 거잖아요. 알려주시면 영상에 자막으로 넣을게요. 주란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영자는 주란을 봤습니다. 주란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몇 시간 걸려 만든 요리를 자기가 몇 분 만에 콘텐츠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레시피까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글쎄, 그냥 대충 만든 건데. 에이, 형님,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맛있는데. 알려주세요. 주라는 애교를 부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영자야, 알려줘라. 좋은 일 아니냐? 영자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알려줄게. 감사해요. 형님 역시 형님이 최고예요. 주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영자는 밥을 먹었습니다. 입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주라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저 내일 아침 일찍 촬영 있어서 먼저 갈게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래? 벌써 가냐? 네, 내일 준비할 게 많아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주라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설거지는 제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손톱 새로 받았거든요. 미안해요. 주라는 손톱을 보여줬습니다. 반짝이는 젤 네일이었습니다. 영자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잘 가. 형님 최고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주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뒷정리는 당연히 영자 몫이었습니다. 영자는 묵묵히 상을 치웠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어이없다.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큰 며느리니까요. 생신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영자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준비하고 오늘 뒷정리까지 이틀 동안 쉬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무심코 인터넷을 켰습니다. 그리고 주란의 채널을 검색했습니다. 새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댁 큰집 생신상 브이로그, 전통의 맛을 느껴보세요. 영자는 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주란이 나타났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시아버님 생신이거든요. 주란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영자가 차린 생신상이 나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영자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짜잔, 어때요? 대박이죠? 이게 바로 전통 생신상이에요. 주라는 음식 하나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요. 영자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주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상을 차리려면 정말 정성이 필요해요. 하나하나 손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영자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주라는 젓가락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늦게 와서 사진만 찍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생신 케이크 앞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주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아버님 정말 좋아하시죠? 이런 게 진짜 가족의 정이에요. 영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주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준비는 형님이 다 해주셨어요.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전 아직 많이 배워야 해요. 겸손한 척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라는 배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요.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좋은 며느리로 보이려고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자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주라님 정말 효녀네요. 이런 며느리 어디 없나요? 형님한테 잘 배우세요. 영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주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 갈비찜 레시피도 형님한테 배웠어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자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주라는 영자의 레시피를 자기 콘텐츠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영자가 몇십 년 동안 만들어 온 요리를 주라는 몇 분 만에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이 아니라 노예지.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영자는 그냥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요? 영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주란이었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주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동서, 형님, 저 지금 병원인데요. 병원? 영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란이 울고 있었습니다. 주란이 우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혹시 병원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영자는 물었습니다. 주란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검사 결과라는 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서, 무슨 검사? 형님, 저 제발 와주세요. 혼자는 무서워요. 주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주란이 자기한테 부탁하다니요. 늘 당당하던 주란이
늘 자신감 넘치던 주란이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병원이요. 응급실. 지금 갈게. 기다려.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주란이가 병원에 있대요. 응급실이래요. 뭐? 무슨 일인데? 모르겠어요. 울면서 오래요. 같이 가요. 남편은 일어났습니다. 둘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길은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주란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검사 결과라니. 무슨 검사였을까요? 주란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소의 주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는 주란을 떠올렸습니다. 늘 밝고 늘 자신감 넘치던 주란. 그런 주란이 울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에게요. 병원이 가까워졌습니다. 영자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영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은 조용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따라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주란 씨 어디 있나요? 저쪽 3번 침대요. 영자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침대 위에 주란을 봤습니다. 주란은 어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도 반짝이는 귀걸이도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병원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형님, 주란이 영자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동서, 무슨 일이야? 주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주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주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영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장암이에요. 뭐?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란이 다시 말했습니다. 최장암 사기예요, 형님.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암이라니요. 그것도 사기라니요. 주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배가 아팠어요. 처음엔 체했나 싶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왔어요. 오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주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6개월이래요. 길어야 1년. 동서야. 영자는 주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주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뭐? 남편한테도 말 안 했어요. 시어머니한테도요. 영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서방님한테도 말하지 않는 걸까? 주란은 영자를 봤습니다. 형님, 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인데 당연히 알아야지. 주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전 이렇게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불쌍해지고 싶지 않거든요. 무슨 소리야? 주란은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 평생 밝게 살았어요. 늘 웃고 늘 당당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인 적 없어요. SNS에도 항상 행복한 모습만 올렸고요. 주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볼 거예요. 동정할 거예요. 그게 싫어요.
영자는 주란을 봤습니다. 주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요. 남편은 착하니까 저를 간병할 거예요. 하지만 전 그게 싫어요. 불쌍한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형님은 몰라요. 주란이 영자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전 평생 예쁘고 밝은 며느리였어요. 시댁에서 인기 많았고요. 근데 이제 아픈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어요. 영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라는 울었습니다. 형님, 전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웃으면서 살다가 그냥 조용히. 주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주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란은 영자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저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주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자는 주란을 안아줬습니다. 미웠던 동서였습니다. 싸가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불쌍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주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한테 정말 못됐죠?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다 알아요. 동서야. 근데 형님, 전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약해 보이면 안 됐거든요. 늘 강해 보여야 했어요.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요. 주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댁 큰 집이 부러웠어요. 형님이 부러웠어요. 형님은 묵묵히 일하잖아요. 인정받잖아요. 전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더 티를 냈던 것 같아요. 영자는 주란을 봤습니다. 주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영상 찍는 것도요. 사실 돈 때문이었어요. 남편 월급만으론 부족했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텐 여유 있는 척 했어요. 자존심 때문에요. 주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 저 진짜 최악이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할걸. 형님한테. 주라는 다시 울었습니다. 영자는 주란을 꼭 안아줬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좀 쉬게 해주셔야 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어. 내일 다시 올게. 형님,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제발요. 알았어. 걱정 마. 영자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일단 주란이 말대로 해야죠. 영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주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하고 무너진 얼굴.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는 매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란은 입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기 췌장암은 완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저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뿐이라고요. 영자는 주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동서, 정말 서방님한테 말 안 할 거야? 네, 형님.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주란은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주란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비밀을 지키는 게 옳은 일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란은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영자는 주란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주란의 남편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형님, 들어오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형님, 고마워요. 정말로요. 주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주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몸 챙겨. 또 올게. 영자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주란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다시 주란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 가져갔습니다. 주란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국 끓였어. 먹어. 형님, 감사합니다. 주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를 데웠습니다. 주란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더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어때? 그냥 그럭저럭이요. 주란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영자는 국을 떠서 주란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봐. 주란은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래? 형님, 저 이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항암 치료 시작하고 나서 입맛이 없어요. 주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저 왜 이렇게 무섭죠? 죽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영자는 주란 옆에 앉았습니다. 주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잖아. 형님, 저 정말 후회돼요. 형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거. 주란은 울었습니다. 영자는 주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전 정말 최악이었어요.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주란은 영자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늘 그래요. 다 해주고 다 참잖아요. 전 한 번도 고맙다고 제대로 말한 적 없어요. 당연하게만 받았어요. 됐어, 동서야. 아니에요, 형님. 들어주세요. 주란은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형님 것도 하세요. 평생 다 해주기만 했잖아요. 큰 며느리라고 희생만 하지 마세요. 영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전 형님처럼 못 살았어요. 형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 형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래서 더 튕겼던 것 같아요. 동서야, 형님, 저 같은 사람도 형님한테 받았어요. 형님의 따뜻함을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주란은 영자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영자는 주란을 안아줬습니다. 그 말에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젠 울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동서야,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해줄걸. 아니에요, 형님. 형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다 제가 못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란은 영자에게 부탁했습니다. 형님, 제가 죽으면요. 제 영상들 다 지워주세요. 무슨 소리야? 전 거짓으로 살았어요. 행복한 척, 여유 있는 척, 다 가짜였어요. 그런 거 남기고 싶지 않아요. 주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기 채널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다 삭제해주세요. 제 흔적 지워주세요. 동서야. 그리고 형님, 제가 만약 못 참고 남편한테 말하게 되면요. 형님이 말려주세요.
전 끝까지 밝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서방님은 알아야 해. 형님, 제발요. 이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주란은 애원했습니다. 영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영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할게. 고마워요, 형님. 주란은 안도했습니다. 영자는 주란을 봤습니다. 주란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영자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요. 주란이가 정말 불쌍하네. 네, 정말 불쌍해요. 영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려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영자는 주란을 생각했습니다. 평생 강한 척 살았던 주란.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는 주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주란의 채널을 봤습니다. 최신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립스틱 추천. 영상 속 주란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픈 티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영상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기도했습니다. 주란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달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항암 치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암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란은 다시 입원했습니다. 이번엔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주란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하지만 주란은 여전히 비밀을 지켰습니다. 서방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남편이 오늘 면회 온대요. 주란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놀랐습니다. 그럼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감기 걸려서 입원했다고 했어요. 곧 퇴원한다고 했어요. 주란은 웃었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란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란의 남편이 왔습니다. 영자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주란과 남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많이 아파? 아니, 괜찮아. 며칠만 있으면 퇴원할 수 있대. 다행이다. 걱정했어. 미안해. 걱정 끼쳐서. 주란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란은 남편 앞에서도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나갔습니다. 영자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주란은 지쳐 있었습니다. 동서야, 괜찮아? 형님, 힘들어요. 연기하는 게. 주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는 주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말해. 서방님이 알아야 해. 안 돼요, 형님. 제발. 끝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주란은 애원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주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가 영자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며칠,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영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주란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형님, 주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자는 다가갔습니다. 응, 여기 있어.
형님, 제가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뭔데? 제 장례식 때요. 남편한테 편지 하나 전해주세요. 주라는 베개 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제가 몰래 썼어요. 제 진짜 마음이에요. 영자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형님, 제 채널 기억하시죠? 응, 다 지워주세요. 약속 지켜주세요. 알았어. 걱정 마. 주라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영자는 주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주라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서방님은 그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최장암 사기였다는 것을요. 서방님은 무너졌습니다. 왜 말을 안 한 거야? 서방님은 주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주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주란은 고요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사가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병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자는 주란을 봤습니다. 주란의 얼굴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주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동서야, 이제 편히 쉬어. 영자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주란의 친구들, 구독자들, 가족들, 모두가 주란을 기억했습니다. 밝고 예쁜 주란을요. 영자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란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란 씨 정말 밝은 사람이었는데 항상 웃고 있었잖아요. 아프다는 내색도 안 했어요. 영자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주란이 원하던 대로였습니다. 주란은 끝까지 밝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영자에게 왔습니다. 형수님, 고맙습니다. 주란이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주란이가 형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형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서방님은 울었습니다. 영자는 서방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거 주란이가 서방님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영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방님에게 건넸습니다. 서방님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란이가 쓴 편지예요. 나중에 혼자 읽어봐요. 서방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영자는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빈 장례식장을 봤습니다. 주란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주란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동서야, 고생 많았어.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주란의 채널에 들어갔습니다. 주란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영자는 영상들을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생신상 브이로그도, 화장품 리뷰도, 일상 영상도, 주란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주란이 원했던 대로요. 마지막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채널이 비었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서야, 이제 그곳에선 편히 쉬어. 아무 걱정 없이.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만 되뇌었습니다. 이제 그 애가 고통 없을 거야. 이제 편할 거야.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편안한 얼굴. 영자는 그 모습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주란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주란의 집으로 갔습니다. 주란의 남편인 서방님이 부탁했습니다. 주란의 물건을 정리해 달라고요. 서방님은 아직 주란의 방에 들어갈 용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주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주란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장대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립스틱, 아이섀도우, 파운데이션. 주란이 영상에서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영자는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에게. 영자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편지부터 펼쳤습니다. 형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없겠죠. 형님, 제가 평생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이요. 저는 형님한테 정말 못된 동서였어요. 늘 당연하게만 받았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형님, 사실 저 형님이 부러웠어요. 형님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잖아요. 인정받잖아요. 전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더 튕겼던 것 같아요. 관심받고 싶었던 거예요. 유치하게도요. 이 목걸이는 제가 결혼식 날 친정 엄마한테 받았던 거예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집가서 힘들 때 이거 보면서 힘내라고요. 저는 이걸 늘 보여주기용으로만 걸고 다녔어요. 영상 찍을 때만 했어요. 근데 형님, 제가 아프고 나서 알았어요. 진짜 힘들 때 필요한 건 목걸이가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형님 곁에 있으니까 진짜 따뜻했어요. 이 목걸이보다 형님 손이 더 따뜻했어요. 형님, 이제 형님 것도 하세요. 평생 다 해주기만 했잖아요. 큰 며느리라고 희생만 하지 마세요. 형님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형님도 웃을 자격 있어요. 전 형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형님처럼 강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끝까지 약했어요. 형님 미안했고 고마웠어요. 이 목걸이 형님 드릴게요. 형님이 이제 행복할 차례예요. 제발 형님 자신을 위해 사세요. 부탁이에요. 사랑하는 형님께 주란 올림. 영자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목걸이였습니다. 영자는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목걸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동서야, 고마워.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목걸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주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화장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쳤습니다. 62세 큰며느리. 평생 남을 위해 산 여자. 영자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거울 속 영자가 달라 보였습니다. 목걸이를 한 영자는 조금 더 빛나 보였습니다. 주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형님 것도 하세요. 영자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댁을 위해,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정작 자기 자신은 없었습니다. 영자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주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알았어, 동서야. 이제 내 것도 챙길게. 영자는 거울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주란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방 정리를 끝냈습니다. 영자는 서방님을 불렀습니다. 형수님, 다 정리하셨어요? 네. 주란이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뒀어. 천천히 보고 정리하세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주란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더 고마워요. 주란이가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영자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서방님이 목걸이를 봤습니다. 그거 주란이 목걸이 아니에요? 네. 주란이가 나한테 준 거예요. 형수님한테 잘 어울려요. 주란이도 기뻐할 거예요. 서방님은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영자도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걸이를 봤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목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란아, 너 말이 맞아. 이제 나도 내 것 할게. 늦었지만 시작해 볼게. 영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60대 창업, 소자본 창업, 카페 창업. 여러 검색어를 쳤습니다. 영자는 늘 카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꿈만 꿨습니다. 이젠 현실로 만들 때였습니다. 영자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이름, 메뉴, 인테리어.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가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마치 주란이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란아, 지켜봐줘. 형님도 이제 형님 것 한다.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62년 만에 자기를 위해 웃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했습니다. 영자는 달을 봤습니다. 주란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란에게 인사하듯이요. 고마워, 동서야. 정말 고마워. 영자는 목걸이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주란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그 온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주란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영자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자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동네 골목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에는 영자의 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이름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깨끗한 앞치마를 메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주란이 남긴 금목걸이였습니다. 영자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가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거울 속 영자는 달라 보였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란아, 내 말대로 했어. 이제 나도 큰 며느리로 희생은 하되 내 것도 한다. 영자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란이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영자 씨 카페 열었어요? 네, 오늘 오픈했어요. 커피 한잔 하세요. 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 가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커피 향이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여기요. 영자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아주머니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 맛있네. 영자 씨 솜씨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많이 연습했어요. 영자는 뿌듯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커피를 누군가 좋아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게 자기 것을 하는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바빴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자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영자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커피잔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딸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손님 많네요. 그래, 생각보다 많이 와줘서 고마워. 수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카페는 예뻤습니다. 영자가 직접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늑한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 영자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엄마 같아. 그래, 고마워. 영자는 웃었습니다. 수진이 목걸이를 봤습니다. 엄마, 그 목걸이 매일 하시네요. 응. 이게 나한테 힘을 주거든. 작은 엄마가 주신 거죠? 그래. 작은 엄마가 나한테 용기를 줬어. 이제 너를 위해 살라고. 수진은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영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영자는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불을 껐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영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곤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란아,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너 덕분이야.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란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잘하고 계세요. 자랑스러워요. 영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페 내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도 찍었습니다. 목걸이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1년 전 영자와 지금 영자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이제 영자는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손님들이 커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 고생했어. 남편은 영자를 안아줬습니다. 영자는 남편에게 기댔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영자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영자를 응원했습니다. 영자의 꿈을 지지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목걸이를 벗어 옆에 놓았습니다. 목걸이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영자는 천장을 봤습니다. 주란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주란. 아프면서도 강한 척했던 주란.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켰던 주란. 주란아, 나 잘하고 있지? 내가 원한 대로 살고 있어.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란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웃으며 응원하고 있다는 걸요. 창밖에 별이 빛났습니다. 영자는 별을 봤습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란 같았습니다. 잘 자, 동서야.
내일도 열심히 살게.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영자는 일어났습니다. 목걸이를 다시 걸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도 영자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영자의 봄이었습니다. 영자는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두 가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커피 향이 카페를 채웠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났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줄 안에 마음이 담긴 듯 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자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큰 며느리 영자가 아니었습니다. 카페 주인 영자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 영자였습니다. 목걸이는 다시 한번 반짝였습니다. 살아있는 듯 빛났습니다. 주란의 축복처럼, 주란의 응원처럼 영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새로운 봄이 시작됐습니다. 62년 만에 찾아온 진짜 봄이었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